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의 김재신 교수입니다. 기업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법과 제도의 토대 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와 생산 요소 등을 조달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지요. 이 모든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 자격 요건, 금지 행위 등 사회적 규범들이 법률과 제도의 형태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어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반드시 지키면서 경영 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반면에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소도 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즉 반드시 기업에 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들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또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법률, 조세와 환경 규제 등을 담고 있는 법률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거나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선수는 11명이 해야 하고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가 일부러 공에 손을 대는 것과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더 앞에 있는 이런 오프사이드는 반칙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통해 승패가 결정되려면 이러한 공정한 규칙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다고 선언하여 경제의 기본 원칙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2항에서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목적 하에서는 정부가 규제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법률로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3분 사건이라고 세 가지 분말과 관련된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수입 유통하는 유력한 기업들이 밀수와 매점 매석 등을 통해 막대한 부정이익을 취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들을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공감되기 시작하였고 실제 1960년과 70년대에 법률 제정안도 세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장 우선이라는 가치에 밀려서 공정거래법 제정에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80년 12월 소위 정치적 격변기에 일종의 경제개혁을 위한 법률로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수 있었고 198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공정거래법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엄정하게 운영되었기에 우리 시장의 독과점 심화가 방지되었고 담합의 적발이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이 바로잡혀 우리의 거래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공정거래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법률적 의무이자 가치입니다. 동시에 법을 지키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비용들이 수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고, 오랫동안 힘겹게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크게 손상될 수 있고,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위법 행위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기업의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공정성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소비 활동에 반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도 ESG 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공정거래법은 주로 기업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행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기업끼리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담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가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사업자가 출연할 수 있는 M&A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M&A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선업의 독과점 심화, 시장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 체제인 대규모 기업 집단, 일명 재벌의 지배 구조와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시정하기 위한 규율들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벌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채무 보증이 금지되고, 총수 일가나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라는 이유로 물건을 싸게 공급하거나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를 돕는다면 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다른 독립기업과의 경쟁이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로 두고 있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9명의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은 모든 업종,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적용 대상 기업들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정들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78개 기업 집단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금지 규정은 각 시장에서 단독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계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장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특정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특정한 거래 형태나 특정한 업종에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공정거래법의 아들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간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되었고, 프랜차이즈업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이 각각 제정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정거래법은 미국에서 19세기 후반
거대 독점 기업들이 출현하여 시장을 지배함에 따른 폐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1890년에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또 1950년대 유럽 각국에서 차례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자국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각 나라의 공정거래법을 꼼꼼하게 살펴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향력 원칙과 역외 적용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그 나라의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경우에 그 위반 행위가 비록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더라도 그 나라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담합을 했는데 그 담합으로 미국 시장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수출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면 유럽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세계 각국의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명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법률적으로 사전에 평가하고 문제 소지를 없애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최고 경영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한다면 어떠한 임직원도 법을 지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공정한 과정과 편법을 통한 단기적인 성과주의, 실적주의는 결국 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평판을 해치고 결국 그 기업을 서서히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더 이상 그런 기업을 용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